동의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입시 지역을 다 경험을 해야 되고 이 모든 남들 하는 걸 다 해야지만 군대도 갔다 오고 그쵸. 그래야 내가 한국에서의 생활을 하기에 훨씬 수월하고 그것들을 경험해야 된다. 동의는 하지만 이 아이의 경우에 지금 세상에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본 입장에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거 동의해요. 단 만약 제도가 그러니까 지금의 학교가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경험을 다 같이 했을 때 이 아이가 정말 페어한 그래서 뭐 과외도 안 받고 뭐 수능 이런 거 전혀 없이 학원 안 다니고 돈 안 들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수능을 봐서 대학교 갈 수 있다 해야죠.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엄마들이 항상 다 걱정하는 게 남들 하는 만큼 나도 해주지 않으면 얘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제도 자체가 그래도 하는 만큼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를 스펙을 내 만들어주지 않으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아이가 똑같은 경쟁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뭐 좋은 부모 타고 나서 뭐 특혜를 받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남들 다 하고 있는 공부만큼은 나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부모가 하고 있는 걱정이고 그 모든 부모들이 져야 되는 짐이 너무 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정말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입장에 있어서 부모님에게도 짐이고 아이에게도 힘들 텐데 독일에서 대학교까지는 다니는 게 어떨까라는 이유, 제일 큰 이유 하나는 이거예요. 한국은요 대학교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서울대니 연대니 고대니 카이스트 갔어? 무슨 과야? 너 뭐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야? 서울 인서울이야? 어디야? 이거 가지고 얘는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딱지 달아가지고 레이블 달아가지고 줄 세우게 해가지고 여기 안 가면은 너는 2등급이고 여기는 안 가면 이거고 하는 시선이 아직도 있거든요. 전 그 시선이 너무 싫은데 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내가 1년 더 버티면 독일은 그런 거 없거든요. 엘리트 대학 이런 거 없고요. 대학교 학비도 공짜예요. 내가 돈이 없어도 대학교 갈 수가 있고 열심히만 하면 어떤 과목이든 어느 대학에서든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내가 어느 대학교 갔는지에 따라서 내 등급이 결정되는 그 시스템 밖에서 나는 니네가 어떤 딱지를 붙이려고 해도 그 등급 밖이야 라는 걸 일단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와서 다시 수능을 보고 한국 대학교에 가도 좋아요. 그리고 내가 한국에 와서 다시 모든 과정들을 다 똑같이 해도 좋지만 사실 누군가 입장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려는 거랑 별개로 딱지가 붙여지는 거 너는 몇 등급 이게 붙여지는 게 되게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은 아이가 좀 피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어떤 입장에서는 부모 욕심이 좀 붙긴 하는 것 같아요. 되냐면 꼭 엄마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애랑 같이 손을 잡고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아까 3년 전잖아요. 그러면은 편입이 있어요. 편입도 충분히 가능한데 편입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편입이나 그리고 외국인 전형이 있어가지고 외국에서 또 살다 온 애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3년 차, 뭐 5년 차, 7년 외국에 뭐 10년 이상 산 이렇게 전형들이 다 있는데 이게 되게 시기가 짧아요. 시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만약 한국에 들어와서 고3 딱 하고 외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받는 애가 고3 딱 하고 정말 대학 갈 수 있을까? 그렇고 중3이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했어. 근데 그만큼 아웃풋이 안 나왔어. 물론 사실은 이때 실패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아직 어리니까. 뭐 재수 삼수라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엄마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 입시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알아보고 요즘에 정말 전형이 복잡해서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 오겠다는 마음은 정말 기특해요. 그 마음을 가졌으면 아이는 한국에 오는 게 맞아요. 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도망가려는 마음이 누구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딱 입시 직전, 결정되기 직전, 독일 대학교 가기 직전 제일 힘들 때잖아요. 어디 가도 힘들어요. 한국 와도 힘들고 독일에 있어도 힘들어요. 그 얘기는 가장 힘들 때 도망가면 그 습관이 될 수 있고 좋은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가장 힘든 고비는 넘기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엄마와 애가 많은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 애는 정말 사실은 지금 인종차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그 심정은 이해하죠. 근데 또 막상 또 이렇게 검정고시 왔는데 또 금방 패스하니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고2잖아요. 중학교 1, 2학년까지는 한국에서 좀 있었던 맞아. 아이라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고등학교의 새로운 그러한 입시와 관련된. 사실 저도 캐릭터.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아 오, 진짜요? 그래요? 네, 저도 집에서 아, 또 공부하면서 이런 또 사실이. 중학교 졸업을 검정고시를 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를 패스를 했어요. 중학교를 한국에서 안 나왔는데 검정고시를 나왔는데 오. 이게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쉬워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확실합니까? 검정고시가 확실합니다. 아, 확실해요? 그래서 나도 되게 검정고시는 괜찮네. 기본만 하면 네. 그렇죠. 내가 학교 졸업. 과정을 다 아, 하고 아, 이해하고 공부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시험이니까 네. 내가 검정고시 패스하는 거는 기본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시험이고 음. 수능이라는 거는 등급이 어렵다. 매겨지는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정고시 패스한 거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걸 가지고 수능을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네네.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래서 근데 아직 사실 어리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만약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물론 요즘 아들 뭐 딸 똑같지만 저는 약간 아들만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들 엄마라서 아들이라면 좀 정하기 먼저 그래 네가 네 인생 한번 해봐. 네가 알아서 해봐. 이랬을 것 같은데 이탈 딸이라면 또 이제 그게 또 안 될 것 같아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까지도 약간 좀 제가 그런 네, 게 아들.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한국 생활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네. 이 EP 지역에 내가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독일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한국에 군대로 오는 것이. 또 하나. 잠깐만요. 아들이요? 아들이 아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여기 보면 네. 국적을 약간 이제 독일 국적도 취할 그러니까 수 독일 국적 있는데 따지 말고 국적 따지면 독일 네. 국적 따지 말고 독일 대학교를 가고 국적을 한국으로 아, 깨끗하게 독일 와서 국적 따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 확실합니까? 독일 국적 따면은 네. 군대는 안 가죠. 선택하는 한국 사람이 거죠.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20살 한국 사람이니까 네. 국적은 버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독일 대학교를 가더라도 한국에 와서 군대 가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거예요.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사실 외국에서도 공부 오래 하시잖아요. 네. 특히 독일이 인종차별이 되게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오랫동안 있어서 네. 제가 독일에 있는 동안은 사실 인종차별적이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한 최근 4, 5년 동안은 이 인종차별적인 범죄의 숫자도 그렇고요. 뭐 뉴스에 나는 그러한 기사나 여러 가지 SNS 이런 걸 봐도 굉장히 심해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은 그래도 내가 나와 비슷한, 그러니까 나의 어머님 아버님이 자란 이 나라에서 같이 지내는 게 훨씬 좋죠. 어떠한 역사 속에서, 김 PD는 문화 만약에 속에서. 따님이잖아요. 네. 딸이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저는 그냥 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가고 싶으면 가고 있고 네. 싶으면 있고 저는 아이의 어떤 절대 간섭하지 말자라는 주의인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킨 것 때문에 너무 많이 피해를 입어서 뭘 하라고 하셨죠? 저 아버지 제가 원래 문과 취향인데 네네. 저희 아버지가 저 의사 만들려고 이과 보내고 공대 보내고 저 그래서 제 삶은 사실은 아버지가 비틀어 놓은 억지로 이과를 보내고 공대를 보내서 저의 적성과 완전히 맞지 않은 삶으로 비틀어 놓은 거에서 공대를 나와서 영업을 하다가 통대를 나와서 PD 하다가 저자까지 이제야 겨우 글 쓰는 책을 읽고 글 쓰는 삶으로 30년 걸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힘이 들어서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별로 그러니까 열 몇 살 이후로는 자식의 뜻에 맡기는 게 그래야 좋겠다. 망했을 때 부모 원망을 안 해요. 지금처럼? 원망을 안 해요.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 원망 어마어마하게 오래 했어 진짜. 그렇군요. 근데 이번 설날에 아버님과 여행 가는 그럼요. 또 어떻게 보면 토닥토닥하면서 더 네, 애증과 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근데 저는 사실 인종 차별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차별이 있어요. 있죠. 네, 대학 다른 차별도 있죠. 학력 차별 있고 엄마인데 학벌 차별 있고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이러더라고요. 엄마 우리는 어느 집이야? 그래서 어떤 무슨 어느 얘기야? 집이야? 흑수저. 아, 그다음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이런 여러 수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는 어디에 해당돼 이러는 거예요. 숟가락 갖다 버려야 되지. 그래서 그때 숟가락에 무슨 깜짝 의미가 놀랐어. 있어? 아니 젓가락 처음 오는데 우리 집은 젓가락으로 먹는 집이야. 그래서 아니 그래서 우리는 이 5단계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 라고 딱 얘는 묻는데 아니 뭐라고 누구한테 하셨어요? 얘기 들었니? 그때 친구들이 우리 집은 어떠한 수저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글쎄 나는 그런 걸 많이 생각 안 해봤는데 애들이 이렇게 분류하는 거 보고 아주 어린 나이서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한 암묵적인 차별들도 존재하는구나. 전 그게 정해져 있다고 믿는 고정형 마음의 태도가 우리 사회에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쵸. 그래서 내가 아까 보면 갖고 있는 게 약간 이제 뭐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읽어가지고 여기도 갈 수 있는 거고 여기도 갈 수 있는 거고 내가 하기 나름이라서 내가 타고난 게 뭐다라는 것들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좀 있긴 해요. 물론 사회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네. 그 시각을 깨는 게 중요하다. 너는 네가 원하는 어떤 수준은 될 수 있다, 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그렇죠. 가능하지 사실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고 당연히 네가 현실을 알듯이 근데 확실한 거는 엄마는 열심히 살아왔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행복하고 또 적어도 네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래도 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엄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어. 멋지다. 그런 수저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너도 근데 네 인생을 살 때 그런 나중에 부모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알게 모르게 애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이제 계급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가 또 여기 와서도 그런 걸 느낄 수도 있겠죠. 아까 장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엄마가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좀 많이 서로 상담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김 PD님 이제 어떻게 해요? 저는 사실 그 방금 수저 얘기 나오니까요. 근데 저는 금수저냐, 쇠수저냐, 은수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매일 뭘 먹고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흙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뭐 이래, 아 이거 순전 흙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쇠수저 가지고 그냥 쌀밥 먹으면서 맛있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에게 선택을 맡기면 어떨까. 그 엄마 아빠가 주어진 만들어준 환경과 상관없이 아이가 아이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전 또 남이니까요. 남이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내 자식한테 이렇게 말 못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예. 결론은 어떻게 네. 나는지 알아요? 어떻게 어떻게 나요? 됐어요? 결국 엄마가 결정해요. 그렇죠. 아, 그러지 않았어. 자, 네. 네. 하나님 알아서 이렇게 마무리 좀 네.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제가 사실 아까 엄마가 공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초 엄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레디비 냅둬야 Let it 된다는 be. 걸 알면서도 계속 나도 모르게 내 방식에 내 틀에서 맞춰서 걔를 생각하고 미래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어머님께서 이 방송을 잘 보시고 잘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선택은 내려주시면- 본인의 목. 네. 예, 우리는 그냥 단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한번, 얘기 드릴 뿐이고. 네, 네. 작가도 이 입시도 알아보시고 네.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거든요. 네. 혼자만 하면 안 되고 네. 같이 알아봐서 어떤 게 가장 좀 슬기로운 답변인지 네. 해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